뉴스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2부의 제목은 백남기와 이태원 사망자 왜 부검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6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뭘 배우러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방송을 일찍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까지 방송을 좀 일찍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백남기 씨 아시죠?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백남기 씨 사진입니다. 이 현장은 종로입니다. 종로구청 입구 쪽입니다. 종로구청 입구 쪽. 지금은 아마 르메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빌딩이 있는 그 부근입니다. 사거리에서 집회가 있었죠.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쓰러져 있는 분이 백남기 씨고, 그때 물대포가 문제가 되었었죠.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이분이 뇌에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 뭐 이래 사고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옷을 입은 우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가서 이 백남기 씨를 가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물대포에 맞아서 사람이 그렇게 죽진 않는다라고 그 당시에 경찰이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자라고 해서 그 시신, 이 백남기 씨 시신이 서울대학교 병원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 부검을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입니다. 부검 반대. 이제 서울대 병원 원남동에 있죠? 그 부검 반대, 살인 정권 물러나라, 부검 반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이 부검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경찰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강제 집행 철수했다는 겁니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뉴스는 매일 노동뉴스의 배혜정 기자가 2016년 10월 26일 날 작성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피켓도 들어있네요. 우리가 백남기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강제 집행 안 하고 철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부검 반대를 누가 외쳤느냐? 유족 시민들과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철수했다는 겁니다.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 기간 만료일인 25일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려다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저항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반대했다? 유가족입니다. 백남기 씨 가족, 그리고 또 시민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저항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집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한다며 영장 재청구는 검찰과 협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검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 번째 시도입니다. 경찰 1,000여 명이 병원에 들어왔지만 장례식장 앞에서 부검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막혀 3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오후 5시 50분께 돌아갔습니다. 홍한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이 끝내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백남기 투쟁본부에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실력 행사로 저지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등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투쟁본부에 있다고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하는 매일 노동뉴스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 견해를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남기 씨의 부검을 방해한 사람은 유족입니다. 그리고 백남기 씨 투쟁본부라고 하는 두 그룹에서 했어요. 그러면 끝내야 돼요. 그 뒤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검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근데 부검은 싫어.
원인은 나와 있어. 경찰이 물대포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가 밀려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가 영장 집행을 해서 부검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밀리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영장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영장 집행을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즉 백남기 씨 유가족과 그리고 백남기 투쟁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검을 안 했잖아요. 그 뒤에 이들은 계속해서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고 프로파간다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찰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 교수도 징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명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정확하게 사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원인을 규명할 게 규명해야지, 과학적 검사 안 하고 그냥 이거는 물대포 때문에 그랬어 라고 밀어붙이고 경찰관을 징계하고 병원의 의사를 징계하는 이런 나라가 문명국가입니까? 그리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부검을 하러 들어갔던,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갔던 경찰이 밀렸다? 이게 무슨 경찰이에요? 그건 문명국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이태원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좀 이상하니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부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요까지 나왔습니다. 요까지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잔인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국가 책임을 하는 겁니다. 국가 책임이다. 국가 책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유족에게 말씀드립니다. 국가 책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식이 죽었으니까 국가 책임이다? 어떻게 알아요? 부검 안 해봤잖아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잘 쓴 글이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좀 사고 현장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시청자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이에요. 70m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좁은 골목이야. 여기서 한 150여 명이 사망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좁은 골목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사망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술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사망자들을 좀 부검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요까지 말하려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조사가 철저했어야 됩니다. 저는 부검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 전부 다 부검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부검을 안 하고 끝냈어요. 자, 이제 시청자 한 분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수상한 게 많아서 꼭 부검을 했었으면 싶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뭐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 싶어 그나저나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젊은 애들이라 시신을 거의 화장했을 듯 싶어 원인 규명이 영원히 물 건너가나
애가 탔던 국민 중 한 사람이다. 이미 다 시신 처리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유가족이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희생운운하며 원인 규명을 하겠단다. 경황이 없어서 부검 생각을 못했는가? 그럴수록 더 부검 요구를 했었어야지. 그것이 맞는 말 아닌가? 국민인 우리도 그걸 꼭 했었어야 할 텐데 싶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왜들 지금 와서 원인 규명을 외치나? 어느 댓글처럼 마약 성분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건 아니길 바란다.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부탁하건대 희생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 이분이 마약이란 얘기도 있었어요. 마약이란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래 마약 때문에 부검을 신청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든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차규환 변호사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규환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이태원 사고 유가족분들 중 사고 원인을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그 자제분들이 부검을 신청했었어야지요. 그런 부검도 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다고 하십니까? 사망자 전원이 압사했다라고 발표하면 그 모든 사망자가 압사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유가족들은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는가요? 라고 하는 변호사, 법률가입니다. 차규환 변호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동식 씨의 글도 아울러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여야가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민노총 개입설 등도 산낱이 후벼파보자. 문재인이 임명한 경찰서장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다 수사하자라고 하는 견해를 주동식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에 많은 자제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구 퍼날내는 것은 훈련받은 기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제게 많은 제보를 하셨고 정보를 주시면서 이것 꼭 방송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유가족들이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을 물을 이것이 국가 책임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자기들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을 규명하자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아주 싸늘하게 제 말씀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왜? 권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자라고 주장할 권한이 당신들에게는 없다. 당신의 그 권한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잠도깨비 회사에서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내는 숙면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숙면 매트를 제 침대에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의 단위는 전압을 재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없습니다. 숙면 매트에 저렇게 제 맨살이 닿는 순간에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 지금 침대에 깔리는 게 잠도끼 숙면 매트이고요. 잠도끼 숙면 매트를 구매하시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어싱 패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장 매트를 세트로 구매하거나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싱글 사이즈 어싱 패드를 증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고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썼습니다. 확실하게 느끼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겁니다. 어싱 패드를 잠이 쉽게 듭니다. 그 몸에 있는 정전기가 싹 빠져나가니까 잠이 쉽게 듭니다. 금방 들어요. 그건 제가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검을 반드시 했었어야 합니다. 그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말씀하신다면 부검하겠어요? 부검하자고 얘기하면 말씀하겠습니까? 물대포처럼 그들이 끌고 가겠죠. 이상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오신 거면 검사해야죠. 저는 세월호, 죄송합니다. 이태원 희생자의 가족은 진실규명을 하자고 말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부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